빠르면 내년 1월 서울 시내 도로 주변의 소규모 그린벨트들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유인책과 함께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내년 토지시장에서 16조 원 이상의 보상금이 풀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부동산 송담입니다. 여러분은 내년 집값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124에 따르면 일반 수요자들은 내년 상반기 집값을 보합과 하락, 상승순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것은 6개월 전에 시행한 조사보다 상승이라고 답한 사람은 줄고 하락이라고 답한 사람은 늘었다는 겁니다. 갈수록 부정적인 전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가 보는 집값은 어떨까요? 궁금하신 분들 오늘 안방 강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부터 유망 지역까지 모두 공개해드리고요. 강연회까지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첫 코너에서 진행하는 무료 상담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000-4890, 02-2000-4890 지금부터 접수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투자처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알짜 물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대 수익과 또 별장 사용이 동시에 가능한 온천 빌리지 소개하고요.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빠르게 임차 중인 아산의 수익형 통건물도 공개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부동산 기원하면서 생방송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데일리 부동산입니다. 매일매일 속 시원한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할게요. 여러분의 주치의 같은 분이시죠. 따뜻하면서도 확실한 조언 들려주시는 LG연구소 임종호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운데 네. 감기는 안 걸리셨죠? 저는 괜찮습니다. 네, 오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고요? 예, 뭐 날씨가 추워도요. 뭐 여러분들 열정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오는데 아주 즐겁게 방송 또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런 임종욱 전문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전화 상담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가요? 제가 올해 8월 달에 네. 그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네. 예. 그런데 그 주위에서들 왜 하필이면 오피스텔을 구입을 했느냐고 너무 이제 야단들을 많이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좀 여쭤보려고요. 주변에서 좀 그러니까 많이 속상하셨죠. 예, 예. 그러면 오피스텔 위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소 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등포구 당산동 3가 네. 80-1 네. 리엔나 빌리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리엔더 빌리지 오피스텔. 그러면 향후 전망 어떤지 한번 분석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늘 예. 사셨는데 주변에서 뭐라 하니까 또 속 상하시죠? 예, 저희 친정 식구도 그러고 저는 그걸 구입할 때 네. 어떤 뭐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네. 제가 좀 너무 가진 게 없고 네. 또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뭐 25평, 30단동 아파트를 또 분양을 아, 받는다면 네. 굉장히 부담이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모로 건강 상황도 안 좋고 해서 그냥 제가 제 수준에서 네. 제가 할 수 남 빚 안 지고 네네. 그다음에 또 저기 은행 대출 받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혼자 사는 몸이니까 네. 그런 사이즈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임대를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임대를 거주하는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거기 지금 사시는 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매매할 때 그분이 3월 1일 날 내년 3월 1일 날 나가실 분이에요. 그분이라면은 집 주인이었나요?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놓고 있었던 거죠. 전세?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네. 구입을 한 거예요. 다른 데보다 좀 싸게 나온 듯 싶어서.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것을 지금 세입자가 어쨌든 전세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세를 있고 내년 3월 1일 날 이제 저기 만기예요. 내년 3월. 그러면은 전세는 얼마 있나요? 1억 1,000이에요. 1억 1천. 어머니가 네. 얼마 주고 사셨어요? 저요 1억 5,500이요. 1억 5,500.
네. 야, 그러면은 4,500 정도 들여셔서 일단 사신 거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어머니 목적이 네. 월세를 받는 게 목적이세요? 아니면은 시세 차익을 바라보는 게 목적이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몸담을 곳이 없으니까 네. 제가 거기서 이제 살려고 아, 작정을 들어가서 하고 거주를 구입을 한 거죠. 하시려고? 네. 지금 그럼 다른 데서 살고 계시고 여기 들어가서 그렇죠. 사시려고? 예, 거기 이제 그 살 돈을 갖다가 다른 네. 데 지금 전세를 살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예, 사시는 어머니 그럼 분이 일단은 제가 위치부터 한번 봐볼게요. 위치 보면서 네. 그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어머니 말씀해 주신 데가 지하철역 영등포 구청역에서 아주 가까워요. 예, 가깝습니다. 네, 아주 가까워요. 근데 이 영등포구청은 지금 보시면은 2호선하고 5호선 환승역인데, 네. 자,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 내부를 순환하는 2호선 열차고요. 네. 자, 5호선 같은 경우에도 왼쪽으로는 마곡지구, 우측으로는 여의도라든가 또 이런 업무 지역을 또 접근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오피스텔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네. 오피스텔이 지금 보면은 연도수가 좀 꽤나 된 오피스텔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한 몇 년 정도 네. 된지 아세요? 한 10몇 년, 15년. 10년이 넘었죠. 네. 자,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원룸형이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사실 오피스텔이라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거주보다는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 사업하기에 더없이 좋은 만큼 괜찮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이나 신축 다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라는 점이에요. 네,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주변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네. 더불어서 좀 더 올라가서 당산역 주변에도 상당히 많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당산역보다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뭐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방 2개, 3개 정도라면 오히려 더 가치가 있었을 텐데 네. 이 지역의 원룸이기 때문에 여기가 당산역보다는 조금 부족해서 좀 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이 주변의 월세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네네. 또 연도수가 좀 되다 보니까 월세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월세가 올라가야 가치가 올라가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게 깨끗한 오피스텔, 그러니까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으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가가 끌어올라갈 텐데 지금 네. 그런 부분은 좀 더디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친정이나 뭐 친척들이 말씀하시는 건 투자 가치로 봤을 때 왜 여기 샀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실 또 입지적인 오피스텔 가치만 그러면은- 두고 보면 여기가 입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가 매매 가격은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올라가겠냐 안 겠냐 그건가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네. 저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네. 제가 지금 그쪽 사시는 분이 내년 3월에 만기니까 제가 당장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네. 이쪽 도림동 쪽으로 지금 전세로 하나 들어와서 살고 있거든요. 네. 네.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 여기도 참 살아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여기 전세를 살면서 네. 차라리 그러면 그쪽을 리엔나 쪽을 제가 네. 반전세식으로 네네. 예 절반 정도를 해서 조금 월세로 받을 수 있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뭐 충분히 어머니 의도대로 가능한 입지를 갖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되는 입지라면은 안 됩니다 하겠지만 여기는 되는 입지긴 해요. 네네. 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월세를 받을 거면 차라리 월세를 정확히 받으시고요. 네. 전세를 놓을 거면 전세를 놓는데 이게 전세로 시세 차익 올릴 만한 물건은 아닌 거니까 네네. 목적성이 그거라면 갈아타시라고요. 아 그러는 게 나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제가 여기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이 집에서도 언제까지나 네, 금방 어머니 다 한번 알아서 그러시면 예.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어머니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세미나 네. 때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네. 핵심 포인트를 좀 집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세미나 예. 때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왜 이거를 갈아타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어머니 부동산에 네, 대해서. 어머니 일단은 갈아타는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좋기는 한데요.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직접 얼굴 뵙고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예. 세미나 이따가 좀 기억하셨다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예, 저기 지금 명의를 일동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전세로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기가 참 위치도 좋고 여러모로 입지가 좋아서 네. 지금 살고 있는 삼익 그린 2차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매수 시기가 지금 괜찮을는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다 사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매수 타이밍 네.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삼익 2차 아파트. 네. 명일동에 현재 전세로 살고 계신데 매수 전에 네.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네. 바로 임종욱 전문가께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네. 근처 여기 살고 계시는데 살기가 좋으셔요? 네, 많이 좋네요. 네, 많이 좋아요. 예, 예. 일단은 모든 네. 분들이 사실은 적응을 하면 좋은 지역이 많아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응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남들도 봤을 때 좋은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지역은 어머니도 좋지만 남들도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지하철역이라든가 또는 이런 자연환경이 잘 돼 있어요. 네. 자, 명일동 지금 뭐 삼익 그린 아파트 보면은 명일역에서 상당히 가깝잖아요. 네네. 자, 5호선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지금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5호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하철 9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서울 지역 안에서도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강남 3구 하면은 원래 강동구는 포함이 안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강남 4구라고 불리거든요. 아, 예. 그럼 뭐예요?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죠. 네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옆으로 이제 9호선이라든가 이런 네. 지하철이 이제 개통되면서 강남과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는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 지하철도 좋은데 자연환경도 좋은데 아파트가 허스름해. 그럼 별로 안 좋겠죠. 근데 네. 주변에 아파트까지 또 들어와요. 네. 그리고 지금 예, 네. 고덕 주공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 예정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지금 이 주변이 남들도 좋아지는 지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좋다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뭐 거기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타이밍이잖아요. 네네. 지금 어머니도 생각하시는 게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거죠. 네. 네. 그럼 혹시 여기가 이렇게 살기 네. 좋은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제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워낙 요즘 뭐 파리 부동산 대책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면서 네. 내년에 떨어질 거라는 말이 워낙 많아서 예, 좀 그래서 불안 요소가 조금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네. 부동산이 웬만하신 분들은 떨어지는 시장에서 그 부동산을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이 지금은 당장 떨어지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지금보다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예.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 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가신다라면 결론적으로 4년, 5년 후로 바라보고 가시면 되겠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당장 내년이나 후년에 떨어질 걸 예상하실 보다 그거보다 좀 더 네. 기간이 오랜 기간 후에 오를 것을 보고 투자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 지역은 아직도 8호선, 9호선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 상태에서 단양 네. 내년이 아니라 어차피 4년, 5년 후를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보고 들어가시면 안심하시고 그냥 들어가도 네. 좋은 지역이다라는 얘기죠. 아, 예. 네. 그러면 이제 삼익 2차와 주공 9단지 어디가 되든 그쪽 지역은 다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차피 이 지역은 지금 재건축 예정 구역으로 또 지하철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네, 일단 네. 지역으로서는 일단은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네, 아,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명일동 감사합니다. 지역 자체가요. 전망이 좋으니까요.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 해결에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000-4890, 02-2000-4890으로 전화 주시면 1대1로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켜보고 있는 물건을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도 좋고요. 전반적인 부동산 이야기도 모두 괜찮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방송 중에 고민 해결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또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싶다라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임종욱 전문가가 직접 만나 뵙고 상담 도와주실 거죠? 네, 제가 매주 금요일 날 무료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상으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부족한 상담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은 이 흐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렇게 느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짧은 시간 동안 안 되니까 좀 나오셔서 강의 좀 들으시고 그리고 또 고민 얘기해 주시면 거기서 친절하게 또 상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만나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또 많은 부동산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끝번호 0577번님의 부동산 자산관리 상담입니다. 갖고 있는 돈이 소액이라 전세가 껴있는 양평동 다세대 주택을 사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인데 가격이 잘 오를지 또 매도가 쉬울지 걱정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물건을 매수할 수는 있어도 매도할 때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또 그것도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다세대 주택 괜찮을까요? 다세대 주택이라 해서 무조건 나쁘다 그런 편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네. 늘 말씀드리겠지만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평동이라는 입지는요, 이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도 지정한 3도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지역 안에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날 지역, 그리고 또 일자리가 계속 있는 지역은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꾸준히 상승했었다라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다세대 주택도요, 지하철 역세권과의 거리랑 그리고 또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적당한 크기 정도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떤 걸 내놔도 잘 팔리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또 어떤 걸 내놔도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 그리고 내가 파실 때 좀 적절하게 또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또 내 집에 대한 홍보도 좀 잘 하시고 그럼 매도한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요. 영등포구 양평동 정도라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음 놓고 매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매도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점들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수하시고 다시 한번 매도 고민이 되실 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요, 네. 여기 그러니까 도봉구 창동역 근처에 있는 네. 신도 브레니 아파트 1차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이 집이 제가 한 10년이 넘게 살고 있어요, 지금. 네. 네, 평형은 한 43평이 되는데, 네. 앞으로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지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매도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매도를 하게 되면, 네. 시기는 좀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평수가 궁금해서요. 43평형대로 조금은 높은 편이고 또 거주하신 지는 꽤 되셨잖아요. 네. 이 주변 지역 전망과 함께 매도 타이밍 바로 잡아드릴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하셨네요. 네네. 근데 지금도 그 정도 평수가 필요하시나요? 지금 굳이 이 정도 평수는 아직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커서요. 아이들이 커서 이제 출가도 하고 뭐 좀 그런 상태세요? 이제 출가를 할 거예요. 예정이고?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회적 변화예요. 무슨 네. 말이냐면 네. 지금 이 아파트는 지하철 창동역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잖아요. 네, 가까워요. 예, 네. 그리고 옆에 창동 차량기지가 또 개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 때문에 위에 노원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건 아시죠? 네네. 노원구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네. 지금 어머니가 갖고 계신 이 아파트는 가격이 좀 어떤가요? 좀 많이 올랐나요?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는요, 사실은 어머니 아파트가 안 오른 게 아니라 어머니 평형이 잘 안 오른 거예요. 네. 네. 뭐냐면 좀 작은 평수들은 그래도 꾸준히 올라왔는데 네. 지금 중대형 평수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도 작은 거 살려고 그러고요. 실거주자들도 작은 거 살려다 보니까 네. 위치랑 상관없이 큰 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향후에도 그렇게 좋게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 그러면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예. 네, 그게 맞고 언제 파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좋은 시기가 많이 지나갔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대출도 잘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기를 엿본다라고 하면 네. 지금 이 창동 차량기지가 조금 움직일 때 하는 게 시기가 좋긴 하겠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 무분하고요.
네. 사실 경기가 좋을 때 이런 개발 발표들이 또 조금씩 진전하면은 주변 부동산의 가격이 또 막 뜨거워지긴 하는데 지금 네. 자체는 그렇게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매도적인 전략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봐야 되는데 그래도 네. 꾸준히 부동산 내놓으시면 또 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거는 어쨌든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시자는 거예요. 아, 파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시청자님 일단은 매도로 결론을 지어주셨고요. 꾸준하게 매도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이 점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일대 무료 상담 여전히 받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2000-4890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외에도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세미나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주신 임종우 전문가가 유익한 주제의 강연회, 또 강연회가 끝나면 1대1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무료 행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접수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부동산 안방 강연회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 안방 강연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유망 지역 알아볼 텐데요. 바로 임종우 소장 불러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자, 2017년도도 이제 달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년에 부동산 투자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점쳐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2018년도 시장은요, 우리가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부분에서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 기점에서 하락 곡선에 있었던 그런 과거의 전력들이 있는 연도이기도 합니다. 뭐 1997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알았었던 이 IMF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의 또 이렇게 삶이 굉장히 좀 힘들어졌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2008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힘들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8년도에는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사실 우리가 상승 곡선에 있을 때의 부동산 투자 전략과 그리고 또 하락 곡선에 있을 때의 투자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상승 곡선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이 아파트 같은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좀 많은 관심이 들었다면, 자,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1997년 IMF 전만 하더라도요, 부동산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수익률이라는 부분은 논한 적이 없었지만, 자, 이 IMF 이후에는 부동산의 가치를 우리가 수익형, 그러니까 월세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매매 가격을 평가했었던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2008년도 이후에 우리가 주택 시장도 본다라면 이제 중대형 면적의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요. 지금 그 하락했던 아파트의 가격도 지금도 상승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데 또 이 소형주택에 있어서만큼은 꾸준한 상승을 또 보여왔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거주를 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서의 어떤 면적의 기준이 좀 바뀐 부분도 있고, 또 이 소형주택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월세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주와 또 월세 이 두 가지를 맞출 수 있어서 이 조금 어려운 시기에는 곽강을 받았던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도 이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인데요. 자, 18년도에는 역시나 인구가 몰리는 지역, 그리고 또 건물에 있어서도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좀 더 스마트해지는 그런 주택들이 또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주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7년도까지 많은 분들이 서울시 2030 기본계획이라는 걸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강남 지역이라든가 또는 한양 도성이라서 종로나 중구 같은 지역,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같은 지역을 우리가 3도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도심과 그리고 7개의 광역도시,
자, 그리고 12지역들을 엮어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기본계획 하에서 투자를 많이 들어갔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들을 묶어서 광역열차망이라든가 또는 공항철도라든가 GTX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망들이 이렇게 업무 지역을 갈 수 있는 지역으로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지역이 어디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자, 서울시에서도 2030 기본 계획을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 바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 생활권 계획은 앞으로 서울시의 100년 계획을 우리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나왔던 어떤 플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기존의 3도심 그리고 7광역 12지역을 이제 5개의 큰 권역으로 나누고요. 거기에서 또 116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좀 더 세분화시킴으로써 조금 더 타겟적인 어떤 세밀한 타겟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을 또는 소외된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플랜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북쪽 같은 경우에도요. 은평구라든가 서대문구라든가 마포구 같은 생활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또 이 마포 군역 같은 경우에도요. 상암동이라든가 또는 성산 그리고 합정서교 등 이렇게 여러 권역으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개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계획들을 잡음으로써 좀 더 촘촘하고 좀 더 세부적인 그런 계획 하에 개발이 잡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분야, 특히나 일자리라든가 또는 교통이라든가 환경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이 안에서도 또 일자리도 만들고 교통도 참 하면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좀 바라볼 어떤 권역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5개 권역, 서부권이라든가 서남권, 그리고 동부권, 동남권, 그리고 도심권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동부권 같은 경우에 동남권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 상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가 비율 같은 경우에 동부권은 강남권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 비율을 좀 증가시킴으로써 강남과 강북의 이런 균형 발전을 좀 더 꾀하는 그런 권역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히 동부권에 좀 더 많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상업 지역 물량을 좀 할애함으로써 다른 좀 더 낙후된 지역을 좀 더 개발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좀 더 개발 계획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 주거 부분을 조금 더 10% 정도 완화해주는 그런 개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5개의 권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중랑천이라든가 또는 이 창동 상계, 이게 2035 기본계획 플러스 돼 있었던 지역들인데요. 자,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생활권 계획으로서 조금 더 개발을 하는데 촘촘하게 좀 개발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서남권 같은 경우에도요. 뭐 마곡지구라든가 영등포라든가 이런 지역을 연결하는 어떤 개발 계획을 가져감으로써 좀 더 일자리를 확충하고 거기에 따른 부동산을 조금 더 좀 유도리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좀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좀 잡혀 있습니다. 자, 서북쪽 같은 경우에도 연신내라든가 불광 지역을 좀 더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또 상암이라든가 수색 지역을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서북 쪽에서도 충분히 개발 계획에 대한 어떤 실착을 좀 볼 수 있는 지역이 좀 나올 것 같겠고요. 또 더불어서 동남권입니다. 자, 동남권은 좀 전에 제가 고민 상담에서도 해드린 것처럼 이 강동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강남 지역에 포함이 돼 이제 새로 포함이 됐고요. 자, 더불어서 이제 강남 지역을 필두로 한 이 마이스 산업, 그리고서 잠실이라든가 수서, 문정 등 여러 SRT 같은 교통망까지 개통됨으로써 이 지역에 어떤 지금까지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도의 발전을 좀 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지역별, 특히나 5개 권역별 개발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화두가 2018년도에는 도시 재생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부동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화두로 바뀔 것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도로 교통 확충이라든가 또는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나 또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을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별 권역 계획들을 좀 더 꼼꼼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매주 금요일 날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이런 지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리고 또 투자의 방향성을 한번 잡아드리는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다뤄주셨습니다. 오늘 부동산 안방 강연회에서 2018년도 시장 전망과 유망 지역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이야기가 있거나 못다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적 번호 02-2000-489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강연회에 직접 가보셔도 좋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전화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임종욱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TV 중계소로 돌아오겠습니다.